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제형솔루텍 드디어 또 제가 기다린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 로봇주들 낙폭이 상당히 크죠. 지금 거의 기술적 반등이 없이 지금 1개월을 넘게 계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형솔루텍도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이 다 볼 때는 저점이 발생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소외될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자,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제가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형솔루텍 앞으로 이 반등 있죠, 반등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딱 1초만 저한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제형솔루텍 반등에 무게를 둔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유튜브에서 이 제 영상을 골고루 좀 뿌려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이 주포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이 반등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저한테 아니 이 제형솔루텍 주가가 떨어지던데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영상을 좀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제 영상을. 자, 오늘도 제가 이 반등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항. 얘가 전환을 하려면 일단 이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얘를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즉 확인 매매입니다. 돌파에 대한 확인. 그래서 얘는 돌파가 되는 그 순간에 매수를 하던가 1번의 경우죠. 돌파 매매.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아래로 훅 빼는 순간적인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던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주가가 저항을 받고 그냥 음봉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자, 분봉에서는 더욱더 잘 보여요.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주가가 이 밴드 위로 올라와야 단기 추세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생기면 조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조정이 발생된 거예요? 큰 조정이 발생이 된 거죠. 기간이. 지금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어때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저항 받고 저항을 받고. 안착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안착에 실패를 하더라.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저항을 너무 이쁘게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냐는 거죠. 왜? 돌파와 안착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도 확실히 보이시죠? 이 저항인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제가 이야기했죠. 훅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아래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훅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차 매수를 하자고 다 문자를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제가 그랬죠. B의 경우에는 이 역회된 숄더를 노리는 거라고. 이때가 훅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늘의 구간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찍었기 때문에 급반등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지 보고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B의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렸고 약간의 아랫꼬리는 지금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좀 저점 매수는 단가가 좋아야지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또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상 지켜주면서 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을 체크를 하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1차 매수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2분할 매수를 합니다. 2분할. 말 그대로 1차에서 얼마를 사고 2차에서 얼마 사고.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딱 두 번을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2분할 매수를 하냐면 이 2차 매수는 항상 이 대응의 영역으로 전 남겨둡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안착을 하고 돌파가 나온다. 그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이제 2차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방향성을 확인을 했으니까 비중을 좀 더 실는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본 그림보다 한 차례 더 빠지는 매도가 떨어져요. 그때는 뭐예요? 단가를 낮추는 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2차 매수는 대응의 용도로 남겨둔다. 그래서 1번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돌파 안착을 할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매수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한 이 한 박스가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자고요. 지금 얘는 노란 밴드의 회기를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 이 파란 밴드까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이 파란 밴드는 제가 보통 중기적 바닥을 잡을 때 중기적 저점을 잡을 때 활용하는 밴드인데 여기까지 웬만하면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반등이 없이 한 번에 이 파란 밴드까지 빠진다? 그럼 그때는 강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반등이 안 나고 한 박스가 더 깨진 거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압축이 커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지지점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매수 역시도 더 강하게 발생한다. 좀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야 되냐면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한번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나서 좀 긴 조정세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강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 파란 밴드까지 터치를 한다면 오히려 좋아요. 단가도 더 낮출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반등이 강반등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때에 강했었던 이 로봇주들 소형 로봇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현대모백스나 유로메카 이런 애들을 들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왔습니다. 현대모백스 오늘 여기 밴드 처음 터치하는 건데 여기 매수죠 매수. 유로메카는 너무 강해서 오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갭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이 소형 로봇주들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지의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섹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테마의 성격을 띈 종목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용솔루텍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지만 좀 이 종목들 제가 보여드린 현대모백스나 유로메카보다는 다소 좀 약한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얘 역시도 이 소형 로봇주들이 엄청 폭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시세를 끝내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이 구간에서 많은 메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수 있죠 지수. 지수가 조정 구간이라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로봇주들이 지금은 좀 선조정에 들어가고 긴 조정에 들어갔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세를 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대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 정확히 조정 국면이죠. 한번 투매가 발생되고 나서 이 고점 추세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최근 상승에 대해서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르게 오늘도 꼬리를 다는데 빠른 돌파가 나올 경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날이 저점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역시 또 다시 노란 밴드에 오겠죠. 그때 이제 제용솔루텍이 이 파란 밴드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판단과 종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엮어가지고 제가 이 1번의 시나리오,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제용솔루텍 말씀드린 대로 제 전략대로 거래를 할 겁니다. 오늘 일단 1차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저와 함께 같이 거래를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기존에 이 고점대에서 물려서 좀 고생하신 분들 아니면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저장을 다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있죠.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제가 키움증권 그 영웅전 있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는 사람들만 모아뒀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여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수상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따라해 보실 분들은 따라해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현재 같은 이 조정 구간에서 또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특히 맥점 차트를 이용한 이 밴드를 이용한 거래로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채널에도 제가 이 제형솔루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종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페노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계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페노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야 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페노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페노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노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페노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것처럼 돈이 되는 정보 제가 드린다고 했죠.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번호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할 때 있죠.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말마다 제가 사려고 보고 있는 종목을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저는 내일 더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